그래서 고려대 인문사의 편입논술 문제가 내 말 들리죠? 어? 문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을 해봐야 돼. 교수들이 이렇게 문제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뭐냐 이거 왜 이래 이상한 게 뜨기도 하고 그래. 어떤 주제를 설정을 하겠지. 근데 주제를 설정하는데 주제를 설정하기 전에 뭐부터 보냐면은 지금 우리 사회 또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막 예의주시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민주주의가 삐그덕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민주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다수의 폭력 뭐 이런 것들 또는 그 행복이란 주제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불평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런 걸 가지고 하나씩 이제 빌드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세간에 떠도는 어떤 현상, 사건, 대상 이런 것들을 살핀단 말이야. 그럼 얘를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지.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주의의 문제점들, 다수의 폭력 뭐 이런 것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지. 그때 나왔던 우파 포퓰리즘도 같은 맥락이야.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 정당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그런 거거든. 그럼 예를 가지고 예를 들면 다수의 폭력이다. 다수의 폭력에 관련된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큰 물음을 이제 논술에서 큰 물음을 떠올리잖아. 그렇지? 민주주의의 문제점.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럼부터 쫓아가지. 옛날에 공화제에서 시작돼가지고 이게 고려대에 나왔던 거지. 공화제의 문제점 때문에 시민민주주의가 나왔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꼽혔는데 이게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쭉 구도를 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관련한 지문들을 끌어와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개념적인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아주 큰 사상들을 묶어냈지.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공화제에 대해서 뭐 옛날에 뭐 키거루가 얘기했던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론에서 가져오던 그래서 큰 줄거리를 가져와. 그리고 어떤 신문이나 언론이나 뭐 이런 데 어떤 또 책에서 어떤 현상들 나오는 것들 또는 뭐 이런 것들도 끌어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심하면은 문학작품에서 문학재신문에서 끌어오지. 어떤 상황들을 뭐 시곡에서도 끌어오고 무슨 그 시에서도 끌어오고 보통 뭐 소설에서도 끌어오고 이렇게 막 끌어와. 그래서 지문을 구성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저번에 나왔던 것도 뭐 용서에 관한 것도 뭐 장발장에서도 나오고 그지 이렇게 쭉 다 끌어온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게 얼개를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발문의 물음을 이제 문제를 만들게 된다고. 문제를 만들어 지문 1을 요약을 하고 요약해서 어떤 개념을 요거에 따라서 2, 3, 4를 평가하라 뭐 이런 이렇게 좀 티피컬하게 나오지. 이런 문제들이 나와. 이걸 꾸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튜닝을 한다 그러지. 문제와 지문을 서로 조율을 해서 만들어줘. 문제. 왜냐면 이게 너무 막 일레귤러하고 불규칙하면은 답을 잘 못 쓰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 논술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대충 주제가 확정이 되면은 주제를 개념해서 이 주제 개념을 따라 지문을 어떤 고려대 같은 평가라고 나온단 말이야. 지문을.
평가를 하면 그냥 평가하겠어? 이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용서라는 개념이 있다고 치면은 이 개념을 가지고 그때 보면은 자베르 형사에 관한 거, 그다음에 거기 그 여자한테 그 자식 죽은 그 자식을 사형사태 했던 뭐 나 그 화자의 개념 가지고 이런 것들이 주문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얘를 평가를 하라고 지금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냥 평가해? 평가라는 건 반드시 판단의 준거가 있을 거 아니야. 판단의 기준을 어떤 논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지문을 이 안에를 다시 이제 재구성을 하겠지. 얘하고 맞춰 나가게 이 편집을 한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논술의 특징이 뭐야? 논점을 잡아야 된다고 해요. 관점이라고 그러죠. 관점. 응? 뭐 A일 수 있고 B일 수 있고 또 C도 있을 수 있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잡게. 근데 그냥 주면은 되게 어려워. 둘 중에 하나야. 예를 들면은 논점이 쉽게 잡히면은 논증하기가 어렵고, 그치? 또 다 어렵게 되죠. 주제 개념을 따서 이 지문이 어려우면 뭐야? 주제 개념을 따라서 논점을 잡기가 어려워. 그럼 당연히 이것도 어려워, 그치? 그래 우리 논술은 특징이 뭐야? 제시문을 여러 개 줘. 제시문을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화 시키려고 제시문을 여러 개 줘. 그래서 얘들이 서로 빈틈없이 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논점을 우리나라 논술의 특징은 바칼로리아처럼 그냥 뭐 행복에 관해서 논해라. 네가 논점 설정하고 네가 논의해봐라 이게 아니라 뭐를 한다 그랬어? 관점 찾기라 그랬어. 관점, 논점. 관점을 찾아서 우리나라 첫 번째 요 시각에서 그대로 들이다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웃기는 게 하나 있었다 그랬지. 예를 들면은 그게 뭐였더라? 그게 주제가 뭐였더라? 대입 논술에서 하여튼 머리가 아프니까 막 기억도 안 나. 머리가 산만해서.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딱 저질러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문 1이 있단 말이야. 지문 1이 1의 관점에서 2, 3, 4를 평가를 해. 2에 누구, 3에 누구, 4, 2, 3, 4를 평가해. 그럼 여기에 논점이 막 있고 그래 저걸 보자고. 그때 행복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나왔지. 행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원문인데 되게 어렵지. 논점을 찾기가 되게 어렵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주제와 제재를 헷갈리기도 하지. 이걸 논의하는데 많이 쓰는 게 어떻게 돼 있어. 여기에 논점을 첫째는 논점을 잘못 잡아. 제재를. 그러면 되게 치우쳐져. 그리고 냅다 얘를 논증을 해. 평가를 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논점 이탈이 나오는 거야. 그지? 탁월성 해가지고 되게 치우치는. 두 번째는 지멋대로 논점을 잡아. 평가를 얘를 평가하면 얘는 A란 논점을 잡고 얘는 B란 논점을 잡고 얘는 A란. 그러면 평가의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지. 이래서 또 실수가 나와. 그러니까 지문 1을 읽을 때 뭐라 그랬어? 지금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이런 실수가 나오면은 논술은 1과 2, 3, 4가 하나 같다 그랬지. 퍼즐처럼 딱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퍼즐처럼 빈틈없이 그렇게 시험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8번의 물음을. 이걸 못 찾고 그냥 1따로 2따로 3따로 4따로 놓으니까 통합이 안 되고 일관되지 않아서 다 논점 이탈이야. 이런 답안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걸 막아야 되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2의 얘기, 3의 얘기, 4의 평가도 1에 근거해서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대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못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시험장 가면은 여러분들이 1번 요약하라, 2번 평가하라, 1, 2 해서 1, 지문 2, 지문 3, 지문 4 돼 있어. 그럼 우리 연세대 걸 고려대 걸 봐봐. 그러면 발문의 물음에 일단 주제가 나왔냐? 그럼 주제가 안 나와 있어. 빨리 주제를 찾아야 돼.
여기서 주제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주제 개념이라면 개념 주제 개념 포괄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죠. 크게 주제하고 관점 요게 같이 찾아내야 되는가. 플러스 이제 논증지시어 평가하라. 주제 관점 논증지시어 논증지시어에서도 분명히 밝혀져 있어. 그러니까 지문 1을 통해서 주제와 관점을 찾아내야 돼. 그리고 그 관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제로 밝혀야지. 그런 다음에 2, 3, 4를 요 주제와 관점을 통해서 그대로 들여다봐. 그럼 2, 3, 4를 보고 논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하고 맞춰보면 어떤 관계성이 있어. 대체적으로 평가라는 거는 어떤가? 비판적으로 보라는 얘기야. 비판적으로. 그럼 비판의 접점이 뭔지를 봐야지. 어떤 면을 비판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시문은 관점이 A라는 게 1이라는 게 있고 2라는 게 있으면 둘 다 면에서도 비판이 받을 수 있고, 어떤 제시문은 A라고 B라고 치자. A라는 면에서는 지지될 수 있는데 B라는 면에서는 반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관계성을 찾아. 항상 관계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얘를 가지고 평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문이 어떻게 돼 있어? 크게 2, 3, 4, 3 단락인데 지금 1400자를 써야 되니까 자그마치 한 지문당 400자 이상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논증을 몰고 가. 그러니까 또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뭐야? 평가하라 그러면은 지문을 해석을 하고 그 해석된 바탕 위에 나의 판단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 지문에 얘를 2를 평가하면 지문에 있는 내용만 잔뜩 나열을 해. 그리고 어설프게 따라서 얘는 비판받는다. 이래 관점에 이렇게 봉합을 해버려. 그러니까 논증이 안 되는 거지. 다 글이 겉도는 거야. 그냥 글에 있는 내용만 교묘하게 편집을 하는 거지. 아, 모르겠네. 논증은 형식을 따라야 된다 그랬지. 평가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예를 들면 2를 가지고 2를 평가하라 그러면 어떤 식이 벌어져? 2를 가지고 2를 평가해. 그러면 2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결론이. 결론은 뭐다? 주장. 논증 형식이죠. 결론. 근거. 이게 전제지. 정당화. 뒷받침 이유. 더 나가지. 이 정도. 이유.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전제 1, 전제 2, 전제 2. 얘가 아주 질서 있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논증이 확실하게 보이려면 앞에 요 두 개가 중요해. 주장. 그러니까 주장을 장황하게 쓰면 안 돼. 또 한 주장 하나에 막 두 대답이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주장을. 그리고 철저하게 기억이면 딱 정확한 개념 어로다가 딱 정립을 해줘야 돼. 얘는 아까 행복이면 무슨 관점에서 이렇다. 그 이유는 이렇다. 그러면 여기서 글이 어떻게, 자, 1과 2를 보란 말이야. 그러면 글이 어떻게 흘러가? 아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그랬지. 1 따로 놀고 2 따로 놀고. 주장은 뭐야? 2에 대한 얘기야. 근거는 1에서 따오지, 그지? 결합되지만은. 그 다음에 정당화 뒷받침은 1과 2. 또 나의 어떤 생각, 펼치는 얘가 결합이 돼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결합이 돼서 쭉쭉쭉쭉쭉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글이 이게 두서가 없고 체계가 없으면 논증이 깨진다 그래. 논증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 결론에서 전제, 주장, 근거에서 주장으로 나아가. 주장과 근거, 결론과 전제 글목급인데 중요한 건 전제에서 결론으로, 근거에서 주장으로 나가기까지의 사고의 과정이랬어요. 여기서 논리가 끊기면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3단 논법 가지고 얘기했잖아. 이게 결합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단 말이야. 이게 제일 많은 실수를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머리 아파 죽겠네. 잘 해야 된다고. 오늘 선생님이 강독을 해주면서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 내가 사전에 보라 그랬지. 글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이
하나당 450자씩을 끌고 가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아주 간명해야 된다 그랬어. 근거를 쓰고 정당 뒤에 복잡한 건 다 뒤로 미루란 말이야. 그리고 더 글을 끌고 나가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 이 지문을 키우려면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해서 해석을 해주고 또 상수를 해주고 상세를 해주고 부연을 또 즉 그러므로 다시 말해 부연을 해주고 그러므로는 아니지. 다시 말해 적절한 예시도 들고 이러면서 확장을 하면 되게 좋은 글이 된다고. 중요한 건 뭐다? 모든 근거들을 다 제시문에서 따와야 돼.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 논술은 제시문에 구속된 논술이라고 그래.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시험장 가가지고 뭐를 해야 될지 보란 말이야. 자, 1번 요약하라. 2번 평가하라. 이런 식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제일 바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요약하는데 시간 다 빼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을 평가하니까 얘네 둘이 완전히 안 맞아 들어간다고. 시험장에 2시간이면은 90분이든 2시간이든 펄해보고 몇 시간 최소한 50%는 시간을 얘 전체를 읽고 얼개 짜는데 보내야 된다. 시간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빠르게 읽으면서 일을 읽고 문제 보고 또 이해 읽고 일을 읽고 이를 읽고 일을 읽고 이를 읽고 이러면서 맞춰 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그 과정에서 주제도 찾고 관점도 찾고 여기에 2, 3, 4에 대한 결론도 찾아서 도대체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뼈대부터 찾아야지. 언어적으로 정리하고 그거부터 쭉 나가란 말이야. 심지어는 그러니까 덮어놓고 1번 요약하지 말고 이게 다 된 다음에 요약을 하란 말이야. 요약은 말했어. 1번 요약에서는 주제, 관점 정확하게 언어적으로 잘 핵심어들이 끌고 와가지고 제대로만 쓰면은 그냥 점수 다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1번에서 이래서 논점을 정확하게 뽑아야 된단 말이야. 그 작업을 다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죽겠네 정말. 오늘 너무 심하게 내가지고 답안 작성 포인트를 10가지를 지금 줬어. 이 얘기를 할 거야. 아까 말한 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봐. 일반 시험처럼 편입논술도 1년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실력을 묻고 평가한단 말이야. 오늘 죽겠네 정말. 그러니까 교수들이 어떤 생각의 틀을 따라서 답안을 구조화시킨단 말이야. 구조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세대나 고려대는 다른 대학은 틀려서 밑에 단의 대학은 논점이 어느 정도냐면은 말이야. 선생님이 대입에서 밑에 단 대학 풀어보잖아. 그러면은 논하라 서술하라 뭐하라 다 설명하라. 설명하라 뭐냐면은 지문에서 주제도 다 줘. 다 보여. 관점 다 보여. 예를 들면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걸 기능론을 따르느냐 뭐 갈등론을 따르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지문에 길어도 핵심 문장만 딱 가지고 그대로 연결하면 돼. 그대로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못하더라고. 그런데 고려대는 연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어? 지문에서 막 추론돼야 되고 돌겠네 정말. 지문 내용이 어렵고 그래서 미루어서 또 생각도 읽어내야 되고 또 주제도 되게 무겁고 그렇단 말이야. 어찌됐거나 지문들이 서로가 관계를 맺어 이렇게 구조화 같아서 된단 말이야. 대신에 아까 얘기한 밑에 단의 대학하고 틀려서 연세대 고려대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시험에서 논점, 관점을 찾아서 연결하면은 방향성들은 나오지 얘는 지지된다. 얘는 반박을 한다. 뭐 이런 관점들은 쉽게 찾아요. 그런데 얘가 반드시 이렇다는 보장이 없어. 대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지만 독창적인 생각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고려대 연세대 중요한 거는 논거, 근거란 말이야.
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은 그게 왜 그런지 이 근거를 타당하게, 충실하게, 설득력 있게, 일관되게 써달라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시문들을 잘 찾아서 써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쉽게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일단 뼈대부터 맞춰봐야 되겠지. 관점을 찾았어. 그리고 관점이 지문 2, 3, 4 평가하는 거 결론하고 어떤 관계지. 그 뼈대만 맞추면은 적어도 논점 이탈을 안 하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첫 번째는 관점을 찾는 거야. 1번에서는 관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 2, 3, 4를 가지고는 맞추는 거야. 세 가지로 이제 첫째 관점 찾기, 두 번째 논리 구조를 맞춰 나가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데 여기에 있는 논지들을 찾아서 얘하고 맞춰야 돼. 그런데 잘 봐야 돼. 이 안에서 거의 부비 트랩처럼 돼 있지. 예를 들면은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뭐 또는 뭐라고 어쩌고 해가지고 대충 읽고선 보는 게 전체의 결론이 문제부터 찾아야 돼. 전체의 결론이 걔하고 얘네하고 정합적인 관계야. 근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세부 명제 능점들이 다를 수가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걔를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반박의 자료가 될 수 있어. 걔들을 반박 제국이라 그래. 걔들을 다 재워야 된단 말이야. 걔네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때로는 논점들이 명제 2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걔네들을 다 또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결론을 찾아내는 거야. 결론은 지문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지. 명제로서 항상 찾는 연습을 해주는 거야. 세 번째는 이걸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논거를 찾아야 돼. 이 역시 마찬가지야. 지문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는 논리 구조를 맞추라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해서 두 번째는 뭐야? 이빨 빠진 동그라미처럼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퍼즐처럼 맞춰야 된다는 거야. 퍼즐처럼. 그러니까 재심은 따로따로 보면 안 돼요. 다 연관관계가 있어. 그래서 지문이 만약에 저번에 존 듀이의 그 사회적 효율성을 개념을 가지고 교육관을 얘기하라고 그랬어. 근데 일본에 듀이의 그 경험주의 교육관을 가지고 그 안에 핵심어가 사회적 효율성이야. 이 사회적 효율성을 설명하려고 이래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뭐야? 전통 교육관, 두 번째 루소의 교육관, 세 번째 듀이의 교육관이란 말이야. 그럼 얘들을 평가하려면 어떻게 돼? 사회적 효율성. 여기서 일단 뭘 찾아야 돼? 이 사회적 효율성이 루소의 교육관하고 어느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또 전통 교육관하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래야 얘들을 밝힐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들을 찾아내면은 자연스럽게 2번, 3번, 4번에서 얘들이 어느 거를 따르고 있는지 파악이 된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떤 차이를 보고 있는지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거부터 먼저 다 밝혀내고선 써야 된다고. 뼈대부터 만들어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 연관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미안해. 내가 너무 버벅거린다 지금. 예를 들어서 듀이의 사회적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 거기 보면은 근데 얘만 보면 이해가 안 돼. 근데 여기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뭐 소통, 공감, 타자 요 세 가지가 포인트지. 그래서 넓혀 나가는 거야. 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얘를 딱 보면은 여기서 전통교육관이 이성 중시의 교육, 보편교육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이에서 보면 자연에서 루스에 돌아가라 어쩌고 저쩌고 해. 그러면은 벌써 이거를 파악해야 돼. 얘하고 서로 루스의 교육관은 전통교육관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벌써 이제 개념적으로 얘는 인간의 보편 이성을 끌어올린다는 거야. 그럼 얘는 자연에서
자연을 만지고 자연하고 교감하고 그러니까 감성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거기 아무 데도 없지만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통교육과는 이성 중시의 교육관이고 루소의 교육과는 감성 중시 공감의 교육관이냐? 그러면 뒤의 교육과라고 무슨 차이냐 이제 밝혀야 되잖아. 또 이 뒤의 교육과는 루소의 교육관에서 진일보를 한 거란 말이야. 이게 무슨 뭐 학습자 중심이냐 뭐 교육자 중심이냐 이건 뭐 둘째로 치고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를 또 견져봐야 되잖아. 그럼 이때 효율성은 또 뭐냐 이거지. 효율성이라는 게 유틸리티, 공리주의, 유용성이란 말이야. 사회적인 가치의 총합을 높이는 거란 말이야. 결국은 듀이도 경험주의 철학자고 공리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그런 사람이야. 다 생각이 미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소통이라든 공감이라든 거기 사회적이란 말 연대 되게 사회적이라는 거야. 학습되고 파급 효과가 크고 공유되고 이런 거란 말이야. 감정도 그냥 단순한 감정은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공감은 뭐야? 사회적으로 학습된 사회적 감정이라는 거, 그지? 그러니까 루소의 이 교육과는 다분히 개인의 실들은 개인한테 치우친 거란 말이야. 얘는 뭐야?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되게 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회적 교육성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 개념에서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다 생각나서 맞춰놔야 돼. 이렇게 언어적으로부터 먼저 다 정리를 해놔야 된단 말이야. 없는 걸 찾아냈고 이빨 빠진 동그라미처럼 그거부터.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한다? 문제지가 있어. 그 다음에 1이 있어.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어. 빨리 옆에다가 주제, 관점, 명제, 논지 옆에다 적어 그냥. 그런 다음에 저거 키워드라도 나열하란 말이야. 키워드라도 키워드라도 나열을 해보란 말이야. 제한된 시간 안에 그걸 머릿속에서 다 갖고 있는 게 그렇지. 이래가지고 얘들을 맞춰보란 말이야. 얘들을 나열을 다 해서 없는 것들 여기 빠진 것들은 다른 걸 통해서 유출하고 그래서 맞춰보란 말이야. 요 뼈들 가지고 전체 프레임을 가지면은 일단 전체 지문 간의 어떤 정확관계 부정확관계가 나오고 일치불일치 관계가 나오고 지지용어 관계가 나오고 평가의 거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규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연세대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지문 갖고 싸매지 말고 어려운 지문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어 지문들 어려운 지문 머리 코 바꾸선 거기에 나오는 막 비유 상징 막 반어 역설 막 이렇게 막 그 글쓰기가 멋대로 쓴 것들을 그냥 막 그대로 옮기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글이 안 맞아 들어간다 그래서 딱 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쉬운 거부터 봐. 쉬운 거부터 만만한 거부터. 왜 어차피 다 맞추는 거잖아.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맞추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선생님이 일전에 얘기했죠. 그 카드 맞추기 있잖아. 이거조차도 순서가 있다 그랬지. 여기 뭐 배 모양이 그려져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이거 맞추는 거 있지, 그지? 퍼즐 이거 맞춘단 말이야. 어떻게 맞춰? 조각들 많잖아. 이런 조각들이 많잖아. 이거 다 맞추는 거 머리 아플 때 가끔가다 하는데 이거 맞추려면 어떻게 해? 제일 먼저 얘가 뭔지 배 그림이야. 그리고 배 그림을 보면 얘는 파란색이고 여기는 뭉개 그림이 있으면 하얀색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얘는 빨간색이고 바다는 파란색이고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조각들에서 아, 이 새끼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놈은 여기 들어가. 대충 가늠할 수 있잖아. 그지? 거기다가 막 맞추다 보면은 모서리 이런 데들은 더 각이 졌으니까 더 맞추기 쉽잖아. 그럼 그런 데 또 꽂는 거야. 그러다가 안 맞아 들어가 얘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딴 데 맞추다 보면 저절로 맞춰지게 돼 있지. 그지? 이것도 순서가 있어. 그냥 무대 보러 가는 것보다 제한된 시간 안 했어. 그러니까 쉬운 질문부터 해결하면서 맞춰보라면 서로 견주다. 우리는 지문은 견주다. 견주란 말이야. 하나의 묶음. 전체가 하나인데 이렇게 뭐로 견져? 주제, 관점. 걔를 가지고 하나를 견주란 말이야. 연관관계를 찾아서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핵심어부터 찾으라 그랬어. 핵심어. 이걸 얘기를 하면은 지문 안에는 미안해. 지문 안에는 일단 고려되는 주제가 안 들어있지만 첫째는 자주 나오는 언어가 있어. 단어가, 개념들이. 그게 중요한 거지. 자주 나오면은. 그런데 이때 뭘 알아야 되냐면은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보면은 똑같은 걸 쓰면 동어 반복을 하니까 보기가 싫잖아. 여러분들 답 쓸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뭐야? 언어적으로 막 변환시켜놨어. 어떨 때는 이성이란 말을 써. 어떨 때는 정신이란 말을 써. 어떨 때는 영혼이란 말을 써. 다 같은 말들이야. 같은 범주. 그지? 어떤 건 감성이라 그래. 어떤 건 감각이라 그래. 어떤 건 아까 얘기하는 그 다음에 지각이라 그래. 어쩌고 저쩌고 막 다 같은 범주란 말이야. 하는 이성, 이걸 다 감성, 인간의 어떤 판단의 근거를 이성으로 가면서 감성이냐 이런 걸 본단 말이야. 그걸 잘 봐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오면은 분명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거기에 밑줄을 그어. 그럼 핵심어가 들어가 있어. 또 하나는 지문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단 말이야. 또 4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이성에 대해서, 이성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랑 같은 맥락으로 갖는다고 쳐. 여기에는 이성이란 말이 안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빨리 찾아야 돼. 얘는 감성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막 읽다 보면 얘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모르겠는데 되게 어려워. 둘 중에 하나지. 셋 중에 하나지. 첫째, 이쪽에 가깝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든지, 그지? 또는 양자간에 걸치든지. 그걸 빨리 봐야 되죠. 그 키워드를 찾으면은 없어도 그걸 유추라 그래. 미뤄 짐작할 수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그걸 찾으라는 얘기고,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꿰맞춰 나가는 거야. 언어 수집에. 아까 명제로 정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어. 거기다 살을 붙이라 그랬어. 명제는 딱딱딱딱 주제 개념을 맞춰서 A는 B다, P는 Q다 이런 식으로 맞춰보면 쉽다 그랬지. 뼈대가 만들어. 그리고 이때 좀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쓴단 말이야. 일에 고려대만 할게. 일을 활용해서 무엇을 활용하냐, 관점들, 논의점 가지고 2, 3, 4를 평가하래. 어떻게 평가하냐, 어떻게라는 부분이야. 논증을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불러. 그러니까 일단 논점에 따라서 이거를 평가한단 말이야. 그럴 때 이 지문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어떤 형식으로 가냐 이거야. 지문이 450자를 써야 돼.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되겠지. 첫 번째는 너무 기니까 100자 150자를 일을 가지고 일을 평가한다면 이 일을 요약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런 다음에 얘를 논증을 할 수 있겠지. 그지? 얘는 뭐를 의미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논증 주장 들어가고 이의 내용 자체가 이 글의 논거에서 갖다 써서 연결시켜 가도 되겠지. 어느 거든 상관이 없어. 글자 수를 채우는 게 중요해. 이때 중요한 게 뭐야? 논증은 형식이라 그랬잖아. 아까처럼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게 1 따로 놀고 글이 2 따로 놀고 다 따로 놀면 안 된다 그랬지. 그리고 여기까지가 해설이고 여기가 설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논술의 핵심은 논증이라 그랬어. 근데 우리 논술은 제시문을 주기 때문에 설명과 논증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랬어. 그래서 글을 잘 써야 돼. 잘 이렇게 좀 포장을 잘해서 써야 된단 말이야. 아까 제일 안 좋은 게 설명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을 활용해서 일의 관점에서 일을 쓰라 그란 말이야. 일을 활용해서 또는 일을 요약을 하고 또는 일을 설명을 하고, 앞에 설명하고 뒤에 설명이 다르다 그랬어. 뒤에는 논증을 하라는 거야. 비평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앞에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쓰냐 그러면 설명에 환장하는 거야. 글을 못 쓰니까. 이를 잔뜩 설명해서 가분수를 만들어. 그리고 논증은 쥐꼬리만큼 쓴단 말이야. 이건 깨지는 거야. 설명은 축약을 해서 핵심만 딱 쓰는 거야. 논점이더라고. 나머지는 논증이란 말이야. 논증. 이것도 실수해. 이거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아요. 그걸 잘해야 돼.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는지 잘 보란 말이야. 두 번째, 글 안에서 보면은 제시문에서 이렇게 읽다가 굉장히 난해한 지문들이 있어. 난해한 거. 이런 게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 첫 번째는 무시해도 돼. 어떤 부분이야? 해설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 그지? 글쓴이가 지 자랑하려고 지적 유의를 하려고 써는 거야. 그런 것들은 무시를 해도 된다. 그걸 갖다가 어쩐지 중요하다고 갖다 써. 그러면 해석이 안 되니까 글이 겉돈단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멀쩡하게 여기서 종결이 다 되는데 뜬금없이 뭔가 더 들어 플러스가 썸이 돼 있는 것들이 있지, 그치? 그거 한번 생각해봐. 뭔가를 출제자가 의도를 가지고 낸 거란 말이야. 요거 가지고 여기까지 써도 다 써. 근데 여기에 뭐를 썼어. 그러면 뭐야? 분명히 어떤 놈은 건드릴 거다 이거. 사고력을 보겠다.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들은 피하면 안 돼. 어눌하게 써도 상당히 맞서야 돼. 단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그러면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아. 어눌하게 써도. 싹싹 피해간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출제자 의도가 여기에 가산점을 주겠대. 그러니까 합격을 하려면은 이런 데를 건드리면 안 돼. 나중에 또 어느 부분인지 한번 보자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되죠? 그 부분도 잘 살펴야 된단 말이야. 그냥 막 다 피해간단 말이야. 논증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죠. 체계한다는 게 논증이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글이 논리의 비약이 막 일어난단 말이야. 툭툭툭 끊겨. 그러면 채워 넣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생각을 하면. 논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논거. 아까 이 논거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되는지 이걸 다 봐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아까 거하고 마찬가지야. 이 뼈대부터서 해서 전체가 구도가 일관되게 쭉 가야 된단 말이야. 살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막 삐뚤삐뚤 돌아가면 철저하게 연관관계가 있다 그랬지, 그치? 뭐야? 내 선생님 뭐라 그랬지? 머리를 믿지 말라 그랬어. 제시문을 믿으라 그랬어. 철저하게 제시문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게 시험이라 그랬어. 단락 구성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특히 고려대 이런데 무지하게 중요해요. 단락 구성, 글자 수 맞추라는. 단락 구성은 아까 얘기 단락별로 본다 그래서 단락별로. 그래서 세 단락이 나오는데 어떤 단락은 500자, 어떤 단락은 200자, 어떤 건 300 이렇게 되면 단락 구성하면 대본에 보이거든. 그러면 무슨 평가가 돼? 얘는 너무 장황하게 기술해. 쓸데없이. 얘는 핵심이 빠져 있어. 당연히 안 좋게 보이지, 그치? 의도적으로 거의 균형을 맞춰야 돼. 원고지 사용법 가르쳐줬어. 원고지에 첫 면을 띄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첫 단락, 첫 칸, 단락 바뀔 때. 그러니까 그 단위로 짝 보는 거란 말이야. 굉장히 중요해. 이걸 또 가지고 엿가락처럼 이 짓 하면 안 돼. 고려대 같은 데는 그 짓 하면 큰일 나. 얘를 단락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쓴 거 보면은 이렇게 쓰고 이걸 채우겠다는 욕심에 여기 쓰고 비우고 딴 데 쓰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비우는 안 돼. 단락은 다 뭉쳐놔야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 짓거리 많이 하고 있다고. 가서 쓰면 안 돼.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아요. 어? 글자 배분이라. 언어.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자신 없는 언어는 쓰지 말라 그랬어. 단어를 못 쓰면 서술 써도 되죠. 자신 없는 거 갖다 쓰지 말라 그랬어. 언어적으로. 어? 굉장히 꼴불견이야 이거. 어? 어디서 들을 법한 아주 어려운 언어들. 설령 지문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언어 있어도 그걸 풀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 자체를. 알겠어? 그래서 시험장 가가지고 전작업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작업이 그지? 사전에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답안 작성보다
뭐라는? 제일 먼저 하는 게 관점 찾고 논제의 물음을 다시 연결해야 된다. 그래. 관점 찾고 그 다음에 뭘 한다 그랬어? 언어적으로 수집하라 그랬지. 예를 들어서 말이야. 머리 아파. 아주 돌겠네 지금. 이게 당국대 문제야. 밑에 딴에 대학을 보면 죽겠네 정말. 오늘 너무 심한데? 죽겠네. 미안해. 내가 지금 오늘 얘를 보면은 또 왜 이러냐. 진짜. 어딨어 이거. 당국대 문제를 보잖아. 뒤에도 있죠. 선생님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문제가 얘네는 1-1, 1-2, 1-3, 2- 이거 주제별로 묶였어. 얘네들은 문제.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라 이런 말이 나왔어. 예를 들면은 이 얘기 얘를 논제의 물음을 바꾸라 그랬지.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래. 아까 무조건 주제 관점을 찾으라 그랬지. 그리고 요약하라 그랬지. 선생님 논제를 풀고 가의 다양성의 가치, 나의 사회적 상호작용 얘를 중심으로 이것만 찾으면은 되게 쉬워지겠지. 그치? 이걸 다 밝히란 말이야. 아까 얘기했지. 옆에 적으라 그랬지. 가와 나가 지향하는 사회를 위하여 다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방법을 각각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어. 찾아. 지문을 읽어서 다의 상대주의, 다의 여기 보면 사상가들이 여러 명 있었어. 보편사고, 자기비판, 공감의 개념 여기 나온 거야. 얘를 가지고 이 다원주의를 설명하라는 거야. 여기 지금 보면은 이걸 다 찾아내야 돼. 개념부터. 라의 등장인물,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에 나온 거야. 아내와 마의 병국은 이 병국이 아마 최근에 광장에 나왔던 거 아니야 이거 카피탄리에 나왔던 그 친일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로 인해 각각 주변 인물들과 갈등을 겪는다. 가와 나의 관점에서. 그럼 가와 나의 관점 아까 나왔지. 다양성의 가치, 사회적 상호작용이 나왔단 말이야. 병국의 태도, 다원주의 상호 그대로 가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이걸 찾아야 돼. 이 개념부터 먼저 사생 결단을 해서 찾아라 그랬지. 가를 활용해서 나의 주장과 다의 현상에 대해 설명을 해. 그대로 놓지 마. 가에 찾아보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나와. 나의 주장, 다의 현상, 나와 다가 보면은 같이 있어. 나는 비교구역에 대해 있고 이걸 현상에 대해서 세분화됐어. 이걸 찾아내란 말이야. 다 찾아내라고. 알겠지? 그치? 키워드부터 찾아내서 맞춰나가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저번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자. 그때 엊그저께 내가 상대주의 이런 거 얘기한 게 있었지? 어디 있냐 그게. 죽겠네 정말. 머리가 아파. 머리가 흔들려 아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이야. 이거 다 보라 그랬지? 가장 쉬운 거, 짧은 거부터 하나 볼까? 이것도 옛날에 이렇게 지문이 어려워. 이거 볼까?
가와 나는 앞에 있었던 거냐? 아, 모르겠네. 건국대 인문모의야. 가와 나의 논지를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아까 사회현상 이것도 비슷하잖아. 거의 다. 가에서는 공정무역이 공정하지 않대.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 여러분들 내가 주관과 객관, 보편과 특수, 절대와 상대 얘기했지. 다 상대적인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를 얘기해. 자, 현세. 수능 절대평가일까 상대평가일까? 어? 수능은 얘기해봐. 상대평가. 어? 무슨 평가야? 상대평가. 왜? 항상 왜야? 왜? 그 수험생들 전체를 바탕으로 등급 컷이 나눠지니까. 그 뭐한 얘기야? 예린 양은 절대평가야 상대평가야?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응? 뭐야? 어? 상대평가인 것 왜? 같은데요. 어? 대답을 해. 한주영 절대평가야 상대평가야? 거의 절대평가인 것 같습니다. 왜? 남이 안 하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야? 뭐야? 응? 그것도 있고 다 잘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있었던 일화야. 수능에 대해서 신문 언론에 다 상대평가라고 얘기를 했어. 성적으로다가 애들을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애들이 유리하고 뽑힌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아니 다 그렇게 썼어. 상대평가라고. 한 30%는 맞는 거야.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아까 평가 준거가 있어야 돼. 판단해 준 거를 항상 생각하라 그랬지. 그지? 판단해 준 걸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수능은 그러니까 아까 보편이란 말이 있고 절대란 말이 있고 이런 거는 예외가 없는 거야. 누구한테든지 다 적용되는 거야. 예외가 없는 거야. 예외가. 익셉션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편 윤리하면 누구나 다 따라야 되는 윤리고 이런 거란 말이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수능은 점수로 줄을 세운다는 관점에서는 절대평가야. 점수가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어? 오로지 점수만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절대평가야. 다 상대평가야. 그래서 어떤 이거를 절대평가라고 했더니 학원 선생인 것 같아.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딴지를 걸었어. 아니 그런 거가 일반화의 오류야. 상대평가 아니냐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상대평가 아니냐고. 왜 자기가 얘기하는 게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근거가? 아니 신문사에서 기사가 나왔으면은 신문에서 기사가 나왔으면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런 답이 어디 있어. 그지? 걔네들 후진 거.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니 신문사 기자가 말이 기자들 어린애들 기자들 말이 100% 옳다는 가정을 어떻게 하시죠? 내가 그랬어. 응? 그러고서 얘기했어. 점수 예외가 없어. 오로지 점수 가지고 절대평가란 말이야.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라? 수능만 보면 안 되지. 평가가 수능이 있고 학종이 있고 논술이 있어. 그치? 얘랑 보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비교하면 얘는 상대평가고 얘는 절대평가란 말이야. 판단의 증거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왜? 얘는 논술은 뭐라 그랬어? 최저가 있잖아. 그러니까 논술을 좀 못 봐도 최저 맞추면 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돼?
판단의 증거가 다른 거란 말이야. 얘는 예외가 없는 건데 이건 예외 익셉션이 있단 말이야. 항상 판단의 근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할까요? 수능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유리하다. 상대적이란 말은 가로잖아.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야. 얘는 판단해 준 것들이 딴 것들이 있잖아. 그치? 논술에서도 수능이 내신이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고 같이. 그러니까 뭐 논술 뭐 80%에 내신 뭐 20% 이런 반영이다 뭐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 예를 들면은 그러나 죽겠네. 그 개념에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논술하래. 비평하라는 거다. 공정무역이 뭔지 알지? 야, 다 이거 봐. 이 착한 초코릇이 착하지 않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공정무역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그쪽 나라에서 봤을 때는 불공정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지, 그지? 상대적으로 봐야 돼. 장자 여기 나오면 전부 상대주의 관점이라고 했지, 그지? 사부를 어떤 고정된 관점에서 고정, 불변, 다 절대, 보편 이런 게 있잖아요. 예외 없이. 그게 아니란 말이야. 현실의 기본의 상호관계, 상호 이런 거 다 남의 입장 보고 상대 관점이란 말이야. 그럼 대형마트가 여기서 보면은 대형마트가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가격적으로 싸게 주고 그러는데도 잠식당해. 그 상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여요? 다른 가격 외적인 요인들 상대적이지, 그지?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편리하잖아. 주차도 할 수 있고, 그지? 전통시장 가면 그게 안 되고, 예를 들면은 반품 잘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있지, 그지? 배송도 해주고,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해요. 다시 한번 그 관점에서 얘를 쭉 다 읽어봐. 왜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인문이든 사회든 여러분들이 이 평가를 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논증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 논점을 찾아야 되고 또 어떤 결론에 대한 부분을 도출할 때 예를 들면은 막 문학 제시문이 나오고 또 되게 어려운 게 좀 나와. 그러면은 그 논의점에 적절한 키워드 이런 걸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내가 다 찾아보라 그랬지. 왜? 인식론적인 물음, 또 존재론적인 물음의 핵심들도 다 뒤져보라 그랬지.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한 물음, 이기적인 또는 또 행동영역학적 물음, 제한된 합리성, 또 아까 얘기한 인식론적인 물음, 드러나질 않는데 이게 보니까 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절대적인 걸 묻느냐 상대적인 걸 묻느냐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걸 다 찾아봐야 돼. 절대와 상대, 주관, 절대, 주관, 보편 이게 같은 범위자. 또 상대, 객관, 특수 이런 게 같은 범위인데 이게 반드시 고정된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또 상대적일 수가 있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 관계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시간 없어서 짧게 얘기하지만은 고정되게 다시 해석에 달린 문제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주제가 드러나질 않아. 이렇게 형이상학적 물음인데 주제가 잘 드러나질 않아. 모르겠어, 자꾸. 그러면 인식론, 존재론의 근본 물음부터 다시 찾아. 그런 키워드들이 있는지 또 봐봐. 그러면 의외로 거기에 관련돼서 이게 인식론적인 물음.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형이상학적인 물음은 주제가 있어. 행복이든 뭐 고통이든 뭐든 이게 철학에서 어떤 물음인지 잡아란 말이야. 특히 존재론, 인간 본성, 인간 행위, 동기 이런 거를 묻는 건지 또는 지식, 알에 대해서 인식론적인 물음인지
또는 가치론적인 물음인지 윤리적 가치 판단이 돼. 얘를 잘 보란 말이야. 얘를.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창을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만들 수가 있어. 그냥 바꾸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언어들을 또 생각을 해낼 수 있다 그랬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키워드들을 잘 보면 생각이 관점이 오히려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되게. 또는 내가 연대에서 논의점을 제대로 설정하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왜? 묻는 게 뻔한 거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막 새고 딴 데로 가고 막 이상한 나오고 막 이런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봐야 돼.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느냐? 한때 이 인식론, 존재론의 물음의 핵심, 이 개념이 어렵단 말이야. 이런 게 막 나왔었는데 편입 논술도 초기엔 나왔댔어요. 연세대도 보면은. 나중에 여기서 한번 뒤져봐. 그럼 나와. 근데 애들이 답을 못 트는 거야. 답을. 너무 어려우니까. 뭔지도 몰라. 되게 사실은 논점만 제대로 알면 쉬운데 그걸 몰라. 그래서 아까 그걸 꼭 보라 그랬어. 연세대 것도 뒤에 보란 말이야. 고려대 것도. 근데 선생님이 지금 자꾸 다시 등장할, 재탕 삼탕으로 가거든.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험을 출제하다가 딱히 없으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그때 막 놓치고 후회하고 그러지 말아야겠지. 알겠지?